형, 오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늘 그렇듯 가볍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자기 왼쪽 다리를 원래대로 못 쓰게 됐다. 그리고 더 이상 본명으로 살지 않는다. 주민등록도 옮겼다. 가족에게도 새 주소를 말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 너도 알지? 전입신고 안 하면 바로 의심부터 받는 Cheers, my 나라에서 friends.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도현, 36. 결혼은 안 했다. 관심 없다 more than 쪽에 just a car. 가까웠다. It's an 그냥 experience. 혼자 벌고 혼자 쓰고 혼자 자고 주말엔 골프 치고 밤엔 소주 마시는 그런 타입. 직업은 신차 딜러였다. 서울 강북 I'm 쪽 interested in an 수입차 SUV. 전시장. 완전 1등은 아니어도 그 사람 좀 잘 팔아. Yes, customer. 소리 This 듣는 is Kang 정도의 Do-hyun. 세일즈 실력은 있었다. 고객이 Sorry, 많았고 my throat is bad. 목소리 크고 사람기 받아주고 그래서 소개도 Text 많이 only. 들어오는 스타일. 문제는 그날 밤이었다.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SUV 쪽 관심 있습니다. 옵션 견적이랑 카탈로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오는 문이었다. 지인 소개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번호 돌려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도현은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다. 네, 고객님, 모토스 강도현입니다. 통화 가능하실까요?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답장이 바로 왔다. 죄송한데 목이 안 좋아서 통화가 힘듭니다. 문자로만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도 이상할 건 없었다. 술 먹다가 목 갔거나 감기거나 목소리 들키기 싫은 사람들 많다. 근데 그 다음부터 Can't you help me?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Sorry, 상대는 I have a customer 색상, meeting. 옵션, 세금 포함 최종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심지어 부모님이랑 상의해야 돼서요. 서류 실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 부모님, 이 단어 때문에 도현은 상대를 자동으로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자라고 상상했다. 다를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산다. 효녀 느낌, 대부분 그렇다. 경험적으로. 그런데 주소를 받는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다. 서울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그 주소 끝자락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었다. 산허리 넘어 달동네 오래된 계단식 판잣집 구역. 거기에다가 추가 설명이 길게 따라붙었다. 차는 언덕 아래 빈 공터에 세우시고요. Oh, 거기서 thank goodness. 오른쪽 골목으로 올라오시면 빨간 대문 하나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Have a lift. 왼쪽 좁은 길로 At 꺾으세요. the gate. 가로등 없고 어두워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가로등 없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사람은 보통 두 가지를 느낀다. 도망가. 그래도 팔아야지. 도현은 2번이었다. 돈 앞에서는 대부분의 인간이 2번이다. 그날 밤 8시에 오라고 했다. 낮에는 동네 애들이 많아서 서류 가져가면 날아간다고 했다. 민감한 정보니까 밤에 주세요 라고. 이상했지만 차를 판다는 건 원래 이상한 사람도 상대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그는 갔다. 문제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어야 했다는 거다. 도현이 나가려고 할 때 전시장 막내가 그를 붙잡았다. 형, 잠깐만. 나 급한 일 좀 같이 가면 안 돼요? 진짜 급해요. 이름은 하철민. 29. 원래 What are you 부침성 doing? 좋고. 형, 이런 스타일로 굴더네. 술 냄새가 났다. 눈은 빨갰다. 손은 떨려. 미안. 나 지금 고객 만나러 가야 돼. 약속 잡혔어. 그 말이 나중에 거의 사형 선고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도현은 혼자 갔다. 그 동네는 서울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서울이었다. 산에 매달린 집들, 계단처럼 쌓인 Take out your 슬레이트 phone. 지붕, 오래된 Unlock it. 가스통, 꺼진 Open 네온, recent calls. 반쯤 부서진 골목 거울.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차가웠다. 근데
이상했다. 불이 안 켜져 있어. 사람 사는 동네라면 창문 사이로 TV 불빛이라도 새어 나와야 한다. 근데 위로 더 위로 올라갈수록 어둠만 있었다. 가로등도 진짜로 없었다. 마지막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야 겨우 노란 불빛이 새는 집 하나가 나왔다. 아, 다행이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까지는 아직 무사했다. 소현은 문자를 보냈다.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입니다. 안에서 오래된 철문녀는 소리가 끼익하고 울렸다. 그리고 나온 사람은 상상했던 효녀가 아니었다. 기름낀 머리, 늘어난 러닝 셔츠, 살짝 굽은 어깨. 나이로 치면 50 초반. 눈만 반짝였다. 이상하게 반짝였다. 혀가 건조하게 말라붙은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다. 술 냄새가 아니라 오래 방치된 방 냄새였다. 썩은 냄새에 가까웠다. 왔어요. 들어와요. 그 톤이 문제였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었다. 도현은 직업병처럼 웃으면서 들어갔다. 그러나 집안 공기는 바깥보다 더 추웠다. 그건 그냥 가난하다. 수준의 추위가 아니었다. 사람이 오래 안 산 공간 같은 냉기였다. 숨이 얇아지는 온도. 방 안의 조명은 전등이 아니었다. 캠핑용 랜턴 하나. 바닥은 시커멓게 얼룩져 있고 테이블은 금속다리 하나가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의자가 하나. 앉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이상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 남자는 갑자기 말했다. 좀 들어봐요. 도현은 반사적으로 양팔을 들었다. 다음 순간 허리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의자 자체에 용접해둔 얇은 철띠가 그의 몸통에 감겨 있었다. 그건 완전한 수갑 같은 건 아니었다. 더 불쾌했다. 싼 재료로 만든 급조된 결박. 누구한테 해본 적 있는 손놀림. 도현은 얼어붙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도현의 얼굴을 엄청 세게 쳤다. 손바닥으로 한 번. 근데 그 한 번이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귀가 순간적으로 울렸다. 금속 맛이 입안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인간은 협상하러 부른 게 아니다. 이미 나는 물건이다.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라고 했다. 비번을 풀라고 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한테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요. 그건 명령이었다. 부탁이 아니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하철민이었다. 철민아, 나 지금 좀 급해서 그러는데 30만만. 전화는 바로 끊겼다. 욕 한마디 남기고 남자는 웃었다. 조용하게, 아주 즐겁게. 봐요, 그 정도 돈도 못 빌리네. 너 불쌍한 애구나. 네, 인생이 이미 하급이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넌 죽일 가치도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진짜 같았다. 그는 돈을 뺐지 않아. 대신 주민등록증만 찍었다. 얼굴, 이름, 주소, 전부, 그리고 귀 속에 대고 속삭였다. 아주 가볍게. 신고하면 너부터 죽어. 아니, 너보다 너네 엄마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넌 서울에 숨을 수 있다고 믿지? 웃기지 마. 이 나라에서 너는 주소로 잡히는 동물이야. 그리고 바구니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번호가 적힌 탁구공들이 들어있었다. 하나 뽑아봐. 그 순간 도현은 알았다. 아, 이 인간은 그냥 미친 게 아니다. 게임을 즐기는 인간이다. 사이코패스라기보다 돈을 빌미로 사람 목숨을 시험해본 전과 반복법. 사람 사냥꾼. 손이 떨리는데도 결국 그는 공을 하나 집어 올렸다. 남자는 그 번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운 좋은 날이네.
그렇게 풀어줬다. 너무 갑작스럽게 도현은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골목을 내려가 차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발이 떨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 왜냐고? 간단하다. 이미 신상이 털렸으니까. 그리고 그는 들었다. 귓가에 아직도 맴돌았다. 넌 죽일 가치도 없어. 너는 그냥 장난감이야. 그 말이 마치 저주 같아. 다음날 전시장에 얼굴이 퉁퉁 부은 강도현이 나타났다. 입안은 찢어져서 말할 때마다 쇠맛이 올라왔다. 직원 애들이 다 난리야. 형 뭐야? 누구한테 맞았어요? 도현은 대충 둘러댔다. 어제 이상한 고객 만났는데 진짜 미친놈이 있더라. 야, 너희들 밤 상담 같은 거 혼자 가지 마라. 알았지?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 그때 하철민이 들어왔다. 형,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애교 섞인 게 아니었다. 낮고 약간 떨리고 뭔가 죄책감 섞인 톤이었다. 형, 미안해요. 어제 전화 내가 끊었잖아요. 형이 진짜 급했으면 도와줬어야 했는데. 근데 있잖아. 형, 솔직히 나도 어제 좀 섭섭했어. 도현은 멈췄다. 뭐가 섭섭했는데. 철민은 조용히 웃었다. 입만 웃고 너는 안 웃는 표정으로. 형, 나한테 예전에 말했잖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건 너밖에 없다고. 기억나요? 형 울먹이면서 말했었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 무너졌어라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형한테 몇 번 부탁했을 때 형 뭐라 그랬어요? 미안하다. 나도 지금 돈 없어. 3번 들었어요. 근데 그 주주말에 형은 제주도가 있었지. 골프 치러 공기가 얼었. 주변 직원들 표정이 바뀌었다. 분위기가 장난인가? 에서 이거 왜 이렇게 싸해로 바뀌었다. 철민은 계속 말했다. 형, 돈 없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주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형은 나한테 그냥 안 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형은 나한테 의리는 지켜달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었다. 이건 체면 얘기였다. 자존심,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칼날. 도현은 억지로 참다가 결국 짧게 말했다. 야, 어디까지가 선인지 지켜. 회사에서 이딴 말 하지 말. 아, 형 또 그 말 나오네. 선을 지켜라. 형, 나한테 선 넘은 건 누구였는데? 형은 나를 그냥 야 임마 하고 부르고 필요할 땐 불러서 운전시키고 형 여자친구랑 싸우면 나 불러서 술 마시고 하소연하고. 나 그때 택시비 다 내가 냈잖아요. 근데 내가 돈 빌려달라 할 땐 형이었대. 형은 사람을 도구처럼 쓰고 버리고 그걸 친하다고 착각하더라. 철민은 마지막 문장을 아주 낮게 말했다. 형, 나는 장난으로 사람 안 써요. 그 말은 그냥 협박이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나는 이제 너를 내 구역으로 끌어올릴 거다라는. 그날 밤 도현은 신고를 할까 수십 번 고민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건 그 50대 남자의 목소리였다. 너 신고하면 가족 먼저 죽는다. 그 문장이 뼈에 남았다. 그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입 닫고 넘어갔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봄이 여름을 밀고 여름이 가라앉고 찬바람이 시작되는 초겨울쯤 사건은 다시 시작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재개된다. 이번엔 산이었. 초겨울.
입김이 입 앞에서 하얗게 터지던 날, 하철민이 Yo, 말했다. we're not cutting it 형, today. Don't worry. 재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isten carefully. 계속 저렇게 절뚝거리면 Today. 평생 가요.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다. 술자리 끝나고 귀가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튕겼다. 다리 골절, 갈비뼈, 금, 허리, 보조대 착용. 그 뒤로 도현은 목발 짚고 That'll be the turning point. 고객 상담 다녔다. If you can still walk 웃기지? normally, then you'll be 한국식 truly lucky. 버티기다. 기본급도 없는 영업직은 아파도 계속 나간다. 안 나가면 굶으니까. 철민은 그걸 옆에서 다 봐줬다. 운전도 대신해주고 고객 미팅도 옆에 앉아줬다. 그게 빚이었. 그리고 그 빚은 지금 칼로 바뀌는 중이었다. 형, 우리 산 좀 가자. 진짜 낮은 데야. 그냥 숨 쉬는 정도만. 의사도 걷는 게 낫대. 산 입구까지는 잘 올라갔다. 거기서부터는 흙길이었다. 낙엽 밟히는 소리만 사각사각 났다. 둘은 벤치에 앉았다. 서울 북쪽이 내려다 보였. 멀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지 붉은 지붕들이 층층이 겹쳐 있었다. 형, 기분 좋지? Full recovering will be 공기는 좋다. difficult. 근데 형, 나 아직 형한테 할 얘기 다 안 했어. 도현은 한 번에 기분이 식었다. 차가운 무언가가 목 뒤를 타고 내려갔다. 철민은 다리 꼬고 앉아서 아주 평범한 일상 대화 톤으로 말했다. 형, 나 솔직히야 아직도 빡친 게 not in 하나 the 있어. mountains. 뭔데? Not yet. 그때 내가 진짜 죽을 만큼 급했을 때 형한테 지금 와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날 기억해요. 대충 그날 형 뭐라 그랬지? 미안하다. 나 형, 지금 약속 있어. How are you? 그랬지. 이야, 그건 형은 그날 어디 갔더라? 아, 맞다. How did you get 그날 this 형 number? 혼자 갔지. 밤에 위쪽 달동네 공기가 딱 끊겼다. 달동네라는 단어가 Why ask? 칼날처럼 Whether 목에 your number 걸렸다. changes or you're 천천히 hospitalized. 철민은 고개를 I'll know. 돌렸다. 아래쪽 골목들을 가리켰다. 형, 내려다봐. 여기 다 보이지? 저기 가로등 몇 개 꺼져 있는 구역. 저기 사람들이 그냥 사는 동네 같아 How's your 보여. leg? 그건 그냥 Did my orders take 풍경 effect? 감상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내묘자리 위에 정말 서 있다는 심상찮다. 선언이었다. 도연은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얘가 장난치는 거겠지. You still haven't 라고 reported to the police, have you?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만 그때 철민이 말했. You're so 형, smart. You don't mess with 솔직히 me, express to your family, don't 궁금한 you? 거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 양팔을 못 쓰고 사는 게 더 싫어? 양다리를 못 쓰고 사는 게 더 싫어? 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별거 아니야. 오늘 안에 끝나. 그 어조가 더 무서웠다. 고함도 위협도 없었다. 그냥 정리하듯이. 도혈은 숨이 막혔. 야, 지금 장난하냐? 장난 같아 보여? 철민은 전화기를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다. 존댓말, 공손, 비즈니스 톡. 예, 형님. 네, 예, 다리 쪽으로 할게요. 그 한 문장만으로 충분해. 도현은 온몸이 식어버렸다. 심장이 I'm gonna 아니라 work in the provinces. 위장이 먼저 Why not call 아파왔다. 토할 것처럼. 야, 하지 마라 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필요하면 지금 이체해줄게. 지금 당장 금액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돈 얘기 아니야. 형, 그리고 웃었. 진짜로 애정 섞인 오래된 동생처럼의 미소로. 형, 오늘은 그냥 알려주려고 온 거야. 형 인생에서 진짜 귀신은 밤에 오는 여자 귀신이 아니고 사람 속에 사는 Kidnapping attempt. 돈 귀신이라는 거. 뒤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다. 낙엽 밟는 소리. 두 사람 더 올라오고 있었다. 평범했다. And when I say the 그냥 name, 등산복 the 차림 name 아저씨들처럼 returns, asking, 보였다. who 근데 reported this? 걸음이 I'm a 너무 cripple. Can't 느긋했다. escape well. 사냥개처럼 But mom 그 and dad 둘은 can walk 와서 fine.
도연을 벤치에 눕혔다. 왼쪽 다리를 벤치 위로 올리고 무릎을 고정했다. 한 명이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주방용 칼 아님 횟집 Ghosts 칼. don't just wander outside. 길고 날카로운 그 Ghosts 쇠. grow inside 칼날이 people. 오래된 돌벤치에 스르르 긁히며 When 소리를 money 낸 moves, 샥. the ghost emerges from the body. 그 소리만으로도 비위가 뒤집혔다. 사람은 Money is a 정말 toy. 죽을 때보다 A weapon. 지금이 다음 동작을 상상할 때 더 무서워한다. 하지마. He loves 제발. domination, not money. 제발 하지마. Money is just proof 하지 of 마라. ownership. He's not 미안하다. human. He's a 진짜 ghost possessed by 미안하다. money. 내가 Hume, 잘못했다. a year from now will 내가 be a turning 잘못했다니까. 도연은 거의 울먹였다. 그때 철민이 고개를 숙여 귓가에 말했다. Your life isn't 형, yours anymore. 오늘은 안 잘라. 안 잘라. Your breathing, your 안심해. existence, it's all by 그리고 my 거기에 permission. You're a living 한마디를 더 example. My experiment. 얹었다. How 대신 far can a 잘 person 들어. fall for money? 오늘 이후로 cannot sign contracts, 형은 내 rent 거야. rooms, 그건 open bank accounts, or use a phone 계약서였다. under my own name. 피 없이 In 쓰는 Korea, 계약서. living without a name 그 is not 순간 being a 이후로 person. 강도현은 Ghost. 자기 인생이 System. 자기 것이 아니게 됐다. 그들은 칼을 집어넣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There are two kinds of 산길을 ghosts. 걸어 One 내려갔다. that appears 그리고 at night. 차로 돌아가는 The other, 길. the money ghost, 철민이 captures people 말했다. with money, 형, following them for life. 1년 뒤에 The 한 first 번 더 kind 올 is scary, 거야. but doesn't deal. 그때가 The 터닝 second deals, 포인트일 makes 거니까. contracts, leaves you 그때까지 alive, 멀쩡하게 but takes 걸을 your 수 soul. 있으면 형은 진짜 운 좋은 거고. 그 말은 예고가 아니었다. 그건 약속이었다. 정확히 1년이 걸려. 진짜로 딱 1년. 그날이 다시 왔을 때 강도현은 이미 많이 Used car 망가져 consultation 있었다. available? 교통사고가 한 번 더 났다. Throat is 그건 bad, 술 so 마시고 text only. 비틀거리다 넘어진 수준의 사고가 아니야.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Manager Kang? 신호 기다리던 순간 뒤에서 By my father. 들이받친 일방통행 추돌이야. 차량은 브레이크 자국조차 매니저 남기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운전석에서 내려왔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통은 그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이 아주머니는 달랐. 그 여자는 다짜고짜 무릎을 확인했다. 손가락으로 도현의 왼쪽 무릎을 눌렀다. 아주 정확하게 십자인대 쪽을. 고통이 그냥 아프다가 아니었다. 눈이 하얘졌다. 숨이 잠깐 끊겼다. 그 여자는 표정 차 하나 팔잖아. 안 변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네, 여기 구교차로 앞이고요. 피해자 Your manager 왼쪽 did 다리 it 상태 right. 안 좋습니다. 입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Tôi cần một người 저희 bán xe hơi. 쪽에서 처리할게요. 그 말투가 이미 이상했다. 죄책감도 놀람도 I had an 없었다. accident recently too. 그건 Injured my leg. 사고를 낸 사람의 But 말투가 I decided 아니라 I need to live like you. 업무 중인 사람의 Can I 말투였다. have your contact info? 병원에서 Can I 진단이 have your contact 나왔다. info? 왼쪽 무릎, 인대뼈, 연골 손상.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 라는 의사 한마디가 그냥 장례식 확정 선언처럼 들렸다. 그리고 걷기는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처럼은 못 걸어요. 라는 말은 곧 이렇게 들린다. 너 이제 평생 예전처럼 못 도망가. 수술을 2번 했다. 철심도 넣고 재봉도 하고. 근데 다 오케이. 끝나고도 다리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힘을 주면 살짝 떨렸다. I'm really sorry. 오래 서 I'm a 있으면 bit desperate for money. 저릿저릿하게 감각이 꺼졌다. 의사는 마지막에 습관처럼 물었다. 산에서 크게 다치신 적 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니, 산에서는 안 잘렸어. 아직은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Now I have to learn. 모르는 번호 하나가 Survive 걸려왔다. like you. Huh? 표시. 발신자 없음. 도연은 원래 이런 형, 전화 안 It's 받는 your turn to pay back now, 성격이었다. right? 근데 그날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냥 받았다. 감각적으로 알았다. 이건 안 받으면 더 크게 온다.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숨소리도 안 들렸다. 근데 말이 나왔다. 너무 익숙한 말투였다. 형, 형, 잘 넌 지내요? 가졌지? 하철민이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은 새로 박은 쇠가 무릎 안에서 다시 갈리는 것처럼 느꼈다. 너
어떻게 이 번호 어떻게 알았냐? 에이, 그걸 왜 물어? 형 번호가 바뀔 건 말건, 형이 어디 입원하건 말건, 형이 내 사람이면 난 알지. 침묵. 형, 다리는 어때요?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었, 그건 확인이었다. 내가 시킨 대로 됐지? 라는 확인. 도현은 대답을 못했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 철민은 아주 부드럽게 이런 말을 붙였다. 형, 아직도 경찰에 신고 안 했지? 숨이 멈췄다. 와, 형 인정. 진짜 똑똑하다니까. 괜히 나 건드리면 형 집까지 번지는 거 형도 알지 않나.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그건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 그건 계약 유지 확인 통지서였다. 그날 밤 도현은 집안에서 한동안 서랍을 다 열어봤다. 신분증, 통장, 예전 명함들, 보험 서류, 부모님 집 주소가 적힌 우편, 동생 생일 때 썼던 편지 봉투. 그는 그걸 하나씩 비닐봉지에 넣었다. 하나는 불로 없앴, 하나는 갈아서 버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면 죽는다. 그건 귀신 얘기가 아니었다. 그건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얘기였다. 그 다음부터 강도현의 일상은 없는 사람 흉내내기로 바뀌었다. 은행 앱을 지웠다. 카드 자동이체를 하나씩 끊었다. 핸드폰 요금도 본인 명의에서 빼버렸다. 선불로 돌렸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일부러 틀린 주소를 적었다.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말해. 부모님, 나 지방 가서 일 좀 해볼게요. 연락 자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지방으로 간 게 아니었다. 그는 그냥 서울 안에 다른 그림자로 옮겨갔다. 고시원 같은 월세방. 창문은 도로가 아니고 벽을 향해 열려 있었다. 방 안은 축축했다. 곰팡이 냄새가 방 냄새보다 강했다. 밤마다 옆방 남자의 기침 소리가 윗방에서 바닥 긁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그는 그 안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켜지 않은 채로 앉아있었다. TV도 라디오도 휴대폰 화면조차도 그냥 랜턴 불빛만 켜놓고. 아이러니하지? 그날 달동네 집 안도 그런 랜턴 불빛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도 이제 그쪽 세계 사람 됐구나. 경찰서에 가는 상상은 수도 없이 했다. 납치 미수요, 협박 있었고, 상해 있었고, 신상 털렸고. 근데 그 상상은 항상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만약 신고했다가 경찰이 당신은 누구한테 맞았다는 거죠? 하고 물었을 때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이름이 돌아와서 이 신고 누가 했어? 라고 물으면, 그러면 누구부터 죽을까? 나는 이미 절름발이라 잘 도망도 못 간다. 하지만 엄마, 아버지는 멀쩡히 잘 걷는다. 누구 목이 먼저 날아갈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도움 요청 자체가 살인, 의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게 바로 악마가 원하는 구조다. 고립, 스스로 입을 맑게 만들기, 사람으로부터 떼어내기. 그때부터였. 도현은 깨기 시작했다. 귀신은 원래 밖에 떠도는 게 아니구나. 귀신은 사람 몸 안에서 자라네. 돈을 들고 움직이는 순간 걔가 몸 밖으로 나오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무서운 걸 깨달아 버렸다. 하철민은 돈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돈은 그 애한테 총이자 칼이자 족쇄였고 동시에 장난감이었다. 그 애는 돈이 아니라 지배를 사랑하고 있었다. 돈은 그냥 사람을 자기 소유로 바꾸는 증명서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진짜로 토할 뻔했다. 얘는 인간이 아니구나. 얘는 그냥 돈에 씌인 귀신이다. 하철민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었다. 형, 1년 뒤가 터닝 포인트일 거예요. 그때 도열은 그걸 He was marked. 그냥 협박으로 들었다. 1년 뒤에 다리 자르겠다라는 뜻으로만 들었다. 하지만 1년 뒤에 실제로 일어난 건 다리 절단이 아니었다. 이미 다리는 망가졌고 걷는 방식도 바뀌었다. 그건 벌이었다. 터닝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다. 그 터닝 포인트의 진짜 뜻은 형, 이제부터 형 인생은 형 거 아니야. 형은 네 How much 인생이 longer can I 아니라 endure? 내 인생의 일부야. 형이 숨 쉬는 것도 내가 허락해서 숨 쉬는 거야. I have to record 형은 this. 그냥 살아있는 예시야. 돈 앞에서 This is my 사람은 testimony to myself. 어디까지 무너질 수 If I die, 있는가? give this to 라는 the 내 police. 실험 결과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The first text. 강도현은 살아있었다. 숨을 쉬었다. the address. 밥도 먹었다. 걷기도 The iron 했다. chair. 가끔은 not a 웃기도 person 했다. You're 심지어 a case study. 부모님과 통화할 땐 괜찮아, 다 좋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못했다. You're a case 자기 study. 이름으로 S. 방을 못 얻었다.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못 만들었고 자기 This 이름으로 time, 휴대폰을 I 못 move first. 썼다. 한국에서 I need to know 이름 what 없이 happened to my 산다는 Carlo. 건 곧 사람이 I am 아니다라는 afraid 뜻이다. I can't help you with 그게 that. 바로 하철민이 만든 They got you, didn't they? 결과였다. 그 애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었. 귀신보다 더 구체적이었. 서류에 찍히는 힘, 주소를 하철민. 따라가는 힘, 박세용. 보험과 병원과 That group. 교통사고와 빚을 이용해서 I was there too, 사람을 6 years 뼈만 ago. 남기고 비워버리는 힘. 그건 미신이 아니었다. 제도였다. 그리고 도열은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귀신이 있구나. 밤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귀신,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잡아서 평생 목줄 채우는 귀신. 첫 번째 귀신은 무서울지 몰라도 Our way. 거래는 안 한다. 두 번째, 귀신은 거래한다. 계약서를 만든다. 살려도 주고 다리도 남겨준다. 대신 영혼을 가져간다. You're 그 already 차이를 아는 administratively 순간 dead. 강도현은 What's 몸이 left 떨렸다. is physical 왜냐면 그는 이미 두 번째 귀신과 Already dead? 계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Collection order hasn't dropped 그 yet. 계약은 That's our only window. 아직 끝나지 않았다. This isn't 겨울비가 what I 그친 said. 새벽, Half is 강도현은 mine.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를 is 받았다. yours. 안녕하세요. 중고차 상담 가능한가요? 그 문장을 Contract 보는 began 순간 with blood. 심장이 We must sever it with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건 2년 전 그날 밤에 blood. From now, 첫 메시지와 You are the one who 똑같았다. collects, 도현은 not 곧바로 pays. 휴대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또 문자가 왔다. They're here! 제가 목이 안 좋아서 Get ready! 문자로만 대화 가능해요. 그 문장까지 그대로였다. 문체, 맞춤법, 문장끼리 전부 같다. 마치 복사한 듯. 그는 휴대폰을 던졌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Tonight's the 강 last 과장님이시죠? if we fail, 저희 they will come 아버지가 first. 예전에 차 사셨던 분 소개받았습니다. 그 이름 Who are 강 they? 과장님. 그건 자신이 영업사원일 때 쓰던 호칭이었다. 누군가 그의 과거까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새벽까지 강도현 collecting. 잠을 이루지 못했다. 랜턴 불빛 아래서 They've come. 그 문자를 다시 열어봤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얼굴 없는 계정, 검은 배경에 붉은 점 하나. 마치 눈동자 같았다. 그는 그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 차단 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건 메시지가 아니라 예고였다. 이틀 뒤 도연은 근처 편의점 앞에서 어떤 남자를 봤다. 목발을 짚은 자신보다 조금 어린 남자였다. 그 남자는 계산대 앞에서 알코올 스프레이를 사면서 점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Tomorrow, an accident 형님, under your name. 차 파시죠? Truck, intersection, 도현은 dawn, 본능적으로 green, 뒤돌았다. right? 남자의 시선이
But today, 정확히 you call 자신을 향했다. That's clause 7 of the 그는 contract. 미소를 짓고 The summoner has 있었다. equal rights as the collector. 놀비 형님 You can 맞죠? negotiate now, Hyung.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 This is 이름은 yours, Hyung.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take it? 없는 닉네임이었다. 그건 오직 그들만 알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성욱이었다. 그는 자동차 딜러를 만나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도현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건 거래가 아니라 포획이었다. 성욱은 다리를 저는 척하며 접근했다. 저도 얼마 전에 사고 났어요. 다리 다쳤죠? 근데 형님처럼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부드러워 그냥 동질감을 가장한 미끼였다. His 도현은 was the last.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Hyung, 하지만 it's 그날 not too 밤 late. Just come with 또 me. It's a choice, 문자가 Hyung. 왔다. Die as a 형님, human or remain a 내일 god. 저녁에만 시간 좀 That's the 주세요. kind of god you are. 진짜 I'd 상담하고 rather 싶어요. die. 문자의 끝에는 붉은 점 이모티콘이 찍혀 있었다. 그건 예전에 철민이 보내던 신호였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경찰서 앞을 지나갔다. 문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20분 동안 서 있었다. 결국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신고하면 죽고 안 하면 더 늦게 죽는다. 다음 날 밤 도현은 약속 장소로 갔. 편의점 뒷골목 You became a 가로등 ghost 꺼진 too. 곳. 박성욱이 먼저 와 있었다. 형님, 진짜 죄송한데요. 사실 저 돈이 좀 급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형님한테 배운 대로 사람들 상대해봤는데 Unregistered user. 잘 안 되네요. 그때 도현은 깨달았다. 그도 또 다른 하철민이었다. 이미 감염된 사람, 돈의 냄새로 살아가는 괴물. 형님, 나도 이제 배워야죠. 형님처럼 살아남으려면 그 순간 도현의 등골이 오싹하게 얼었다. 형님처럼이라니, 그건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죽이지 않고 이용하는 법을 의미했다. 성욱은 손을 뻗었다. 도현의 어깨 위에 손이 닿았다. 온기가 없었다. 피가 식은 손. 그 손끝에서 속삭임이 흘렀다. 형님, 이제 형도 갚을 차례죠. 그 Hello? 말과 동시에 뒤쪽 어둠 속에서 또 Used car 다른 그림자가 consultation available? 움직였다. 낯익은 실루엣, 그 붉은 점 같은 눈. 그건 분명 It is. 하철민이었다. 하철민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예전처럼 웃고 있었다. What's your 늘 name? 그랬다. 입은 웃고 눈은 안 웃는다. 그게 더 무서웠다. 혀, 오랜만이다. 그 말투가 It's Kang 너무 Do-hyun. 평범해서 오히려 심장이 얼었다. 마치 그냥 술 한잔 하자는 말 같았으니까. 박성욱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한 발 물러섰다는 건 눈치 없이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다. 자리를 비워준 거였다. 이 자리는 이제 둘만의 것이었다. 주인과 물건. 하철민은 도현 어깨에 손을 얹었. 그 손은 전과 달라. Money isn't what you 예전엔 동생처럼 It's a 내주던 device that 손이었다. manipulates souls. 지금은 검사하는 It is time to 손이었다. complete our 상품 상태 transaction. 확인하듯이 The terms are 다리는 most reasonable. 많이 갔네.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다리가 마치 본인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물인 것처럼 들고. 형, 우리 얘기 좀 하자. 뛰진 Just 못하잖아. 도망 안 가잖아. 그치?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은 떨렸고 혀끝은 말라붙었다. 하철민은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검은 파우치. 그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찰칵, 찰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도현의 위장이 말렸다.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어. 랜턴 불빛 아래 낡은 방 쇠의자, 허리에 감겼던 차가운 띠, 그리고 하나 뽑아봐 하던 그 바구니. 하철민이 파우치를 열었. 안에는 동전이 있었다. 500권짜리, 100권짜리, 그리고 오래된 동전들.
그리고 빨간 매직으로 숫자가 적힌 동전들이 섞여 있었다. 강도현, 오늘부터 정식으로 묻는다. 하철민은 동전 몇 개를 도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 손바닥이 떨렸다. 동전 몇 개가 서로 부딪혔다가 네가 안 갚을 거야? 아니면 피로 갚을 거야? 그 문장은 너무 조용해서 더 차가웠다. 안 갚는다는 건 없었다. 선택지는 원래부터 하나였다. 피로 갚는 거야. 박성욱이 다시 앞으로 다가왔. 그리고 젖은 천 조각 같은 걸 꺼냈다. 그 위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마른 피가 아니라 아직 촉촉한 피였. 형님, 이미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너무 끔찍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미워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었다. 정식으로 돌아가는 장치였다. 사냥고립, 협박 파손, 소유 등록 징수. 이건 진짜였다. 도현은 이날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애들은 돈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다. 몸을 계약서로 만들고 있었다. Cheers, 자기 my 몸이 friends. 서류였다. 상처가 도장이고 피는 나름이었다. 그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more than 나기 just a car. 시작했다. 다리가 It's an 후들거렸다. experience.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 오늘은 협박이 아니라 서명이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Hello. 시작됐다. I'm 첫 interested in an 번째는 SUV. 아주 사소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너 요즘 어디서 지내냐? Yes, customer. 익숙한 This is Kang 목소리, Do-hyun. 익숙한 억양, 그냥 평범한 Sorry, my throat is 안부였다. bad. 근데 끊고 나서 도연은 뭔가가 안 맞는다는 걸 Text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늘 도현아라고 불렀다. 근데 방금 통화에서 한 번도 이름을 안 불렀다. 너라고만 했다. 딱 한 번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 그게 뭐 대수냐 싶지? 근데 그건 진짜 큰 신호였다. 그날 밤 다시 전화했다. 엄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숨이 가빴다. 누구세요? No 엄마, streetlights. Just come. 나야. 누구시냐고요? 거기서 통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했다.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못했다. 울지도 못했다. 집어 던지지도 못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한참 동안 숨만 쉬었다. 그 다음날 새벽 그는 깨달았다. 하나가 지워진 거다. Can't you help me?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자기 이름이 Sorry, I 사라졌다. have a customer 어머니 meeting. 쪽 기억에서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아들이 아니었다. 하나씩 빠지기 시작한 거다. 그의 주변에서 누가 해준 걸까? 경찰일까? 행정일까? 아니면 그 애들일까? 하나만 확실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존재를 잘라내는 작업이었다. 돈 귀신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였다. 너는 우리 거니까 다른 데 기록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산채로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진다. 며칠 뒤 강도현은 꿈을 꿨다. 아니, 그는 꿈이었다고 우겼다. 현실이라고 인정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꿈속에서 그는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받이는 녹슨 색이었다. 랜턴 불빛이 깜빡거렸다. Thank goodness. 공기는 축축했고 코끝에는 오래된 썩은 냄새가 붙어 있었다. 그 앞에 하철민이 앉아 At the 있었다. gate. 근데 이번엔 웃지 않았. 철민은 조용히 작은 노트를 펼쳤다. 줄이 쳐져 있는 노트였다.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건 숫자들이 아니었다. 이름들이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 부모 주소, 직장 위치, 습관, 약점, 하나하나 사람 이름 옆에 빨간 볼펜으로 체크가 돼 있었다. 마치 창고, 재고, 관리표처럼. 그리고 마지막 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름 강도현. 그 옆에 적혀 있었다. 터닝 완료, 횟수 대기. 도현은 몸이 얼어붙었다. 뭐야 그게? 하철민은 고개를 들지 않고 노트만 보면서 말했다.
형 모르겠어. 형은 이제 사람이 아니야. 사례야. 사례. 우리가 다음 애들한테 보여줄 교육 자료. 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길들이면 된다. 그 말은 차라리 칼보다 잔혹했다. 그 순간 도요는 목구멍으로 욕을 치밀게 올렸다. 너 진짜 사람 맞냐? 시발 너. 그때였다. 책상 위 어딘가에서 동전이 하나 떨어졌다. 바닥을 굴렀다. 다각. Take 그 out your 소리는 귀에서만 울린 게 아니었다. 뱃속에서 울렸다. Open recent calls. 무릎에서 울렸다. 다리뼈 속에서 울렸다. 그리고 철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신고하지 마. 신고하면 죽어. 형이 아니고 형 주변이. 그 문장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었다. 그건 판결문이었다.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깨어나 보니 그의 오른손에 검은 잉크가 묻어있어. 동그라미 빨간 체크.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어딘가에 표기된 거였다. 터닝 완료. 회수되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았다. 다음 단계는 단순히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게 아니다. 다음 단계는 그를 회수하는 거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다. 이 나라 행정과 보험, 교통사고와 재무, 전입신고 시스템까지 이용해서 원래부터 없던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그는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게 귀신이구나. 돈에 미친 귀신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죽여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나 이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지? 강도현은 처음으로 규칙을 어기기로 했다. 그 규칙은 간단했다. 절대 기록하지 말 것. 하지만 그는 이제 기록해야 했다. 그래야 적어도 죽은 다음에 누군가 알아챌 테니까. 그는 낡은 노트 한 권을 샀다.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썼다. 이건 나 자신에게 남기는 증언이다. 내가 죽으면 이걸 본 사람이 경찰에 맡겨라. 글씨가 삐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이 종이에 걸렸다. 그는 모든 걸 썼다. 첫 번째 문자, 달동네 주소, 쇠의자, 그 검은 파우치와 동전 소리, 그리고 하철민의 마지막 말. 형은 이제 사람 아니야. 사례야.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노트 아래에서 금속 소리가 났다. 다 책상 위에 올려둔 동전이 진동하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발. 그는 그대로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도연은 한 사람을 찾았다. 그는 예전에 자동차 할부 관련 서류를 처리해준 녀석이었다. 이름은 윤세진. 서류를 다루는 손이 빨랐고 냉정했다. 그리고 세진은 도연의 눈빛을 보고 말했다. 그 사람들한테 걸렸죠? 뭐요? 하철민, 박성우, 그 계열.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 이름들을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근데 그는 이미 알고 있어. 나도 있었어요. 6년 전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 자해한 흔적이 아니라 묶인 자국이었다. 살려면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방식은 증거가 없게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요? 우리 방식으로. 그녀는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보여줬다. 거기에는 보험 사망자 명단 엑셀 파일이 있었다. 마지막 수정 날짜는 어제. 리스트 안에 이름 하나가 있었다. 강도현, 사망, 교통사고. 윤세진은 말했다. 이미 행정 사망 처리된 상태예요. 이제 남은 건 물리적 사망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럼 난 이미 죽은 거네요.
서류상으로는요. 근데 아직 회수 명령은 안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에요. 그녀는 작은 병을 꺼낸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건 당신 피 아니죠? 절반은 내 거예요. 절반은 당신 거예요. 뭐 하는 건데요? 그들의 계약은 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피로 끊어야 해요. 그녀는 병 안의 피를 바닥에 뿌렸다. 붉은 원이 그려졌다. 원 안에는 동전 하나를 올려놨다. 이제부터 당신은 감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에요. 그때였다. 천장에서 갑자기 틱 소리가 났다. 형광등이 깜빡였. 윤세진의 Just a few 손끝이 more documents to sign. 미세하게 떨렸다. 왔네요. All yours. 준비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주머니 안 어딘가에서 또 들렸다. 모든 일이 잘 딱딱 풀릴 동전 거예요, 소리. 선배님. 그날 밤 걱정 마세요. 서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런데 공기가 눌렸다. 사람들이 다 숨을 쉬고 있는데 Shouldn't you do rehab?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건 바람이 Go to 없어서가 the mountain, 아니었다. young. 회수가 The low one. 시작된 Just to 공기였다. breathe. 윤세진은 Doctor said 창문을 walking is 종이로 good. 막고 있어. 테이프로 가장 자리를 봉하면서 말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못 끊으면 그쪽이 먼저 와요. 그쪽이 그들 위에 있는 존재. 서류가 아니라 의식으로 움직이는 쪽. 그녀는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다. 화면에는 사망자 명단 엑셀 파일이 깜빡이고 있었다. Feeling good? 그리고 Yeah, 하나의 air's 셀이 good. 스스로 바뀌었. 강도현 회수 중.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왔네요. 천장에서 But young, 쾅하는 소리와 함께 I haven't told you everything I need 형광등이 to. 나갔다. 바닥에서 동전이 Honestly, 하나 굴러왔다. there's still 윤세진이 one thing 외쳤다. that pisses me off. 시작해요. 피. 도현은 준비해둔 면도칼을 손바닥에 그었다. 피가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진동했다. What? 그 붉은 원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That 윤세진이 When I 외쳤다. was desperate 이름 enough to die. 말해요. The day I 당신 left 걸로 you, 묵지 can you come 않으려면 now? 도연이 이를 악물었다. 하철민 그 순간 공기가 터졌다. 벽이 Roughly. 울리고 노트북 화면이 깨졌다. 그리고 What did you say that 어둠 day? 속에서 Sorry. 목소리가 I 들렸다. have an appointment. That's what 이제 you said. 형답게 행동하는 하철민은 실체를 드러냈다. 그는 예전보다 젊어 보였다. 하지만 피부 밑에서 The air grows 무언가 impossibly thick. 꿈틀거렸다. My breath catches 살아있는 in my 살이 throat. 아니라 움직이는 계약이었다. 형, Do you know what lies beneath? 내일은 형 이름으로 사고 하나 날 거야. 트럭, 교차로, Can you see everything here? 새벽, That area? 깔끔하지? Few streetlights out. Does it look like a 근데 place where 오늘 people just 형이 live? 나를 부른 거잖아. 그건 계약 조항 7번에 해당돼. 소환자는 회수자와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형도 이제 거래할 수 있어? 하철민은 주머니에서 형, 동전 honestly, 하나를 꺼냈다. just one 양면 question. 모두 빨갛게 물들어 있어. 이거 형 거야. 받을래? 도연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바닥의 피 위에 발을 디뎠. 그리고 Which do you hate 말했. more? 이젠 내가 Living without 던질 your arms? 차례야. 그는 Or living 피에 without 묻은 your legs? 동전을 집어들어 What? 벽을 향해 던졌다. 동전이 맞은 순간 하철민의 얼굴이 찢어지듯 일그러져. 피가 아니라 검은 연기가 흘러나왔다. Choose one. 그 연기 안에서 It's nothing. 수많은 이름이 be over 울렸다. today. 이현수, Hey. 김민지, 오유나. 그건 그가 잡아먹은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그때 You joking? 도연은 깨달아. 그 모든 Does it look like a 동전에 joke? 이름이 있었. 피로 새겨진 이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름은 바로 자기였다. Yes, senor. 형, Yes. 아직 안 I'll go 늦었어. for the leg. 그냥 나랑 같이 가면 돼. 하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건 선택이야. 형, 인간으로 죽을래? 아니면 신으로 나올래? Don't. 도현은 Please don't. I'm 웃었다. sorry. 너 What's 같은 wrong? 신이면 Transfer the money now. 차라리 Tell me 죽지. the amount. 그는 남은 피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동전을 삼켰다. 하철민이 비명을 질렀다. 형, 그건 동전이
도연의 목을 Today, I just came to 타고 let you know. 내려가 순간 불빛이 번쩍였다. 몸속에서 뜨거운 쇳소리가 울렸다. 동전이 녹아 피와 섞였다. 그 피는 이제 계약의 잉크가 아니었다. 파기서류였다. 하철민의 몸이 서서히 부서졌다. 연기처럼 흩어지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형, 결국 형도 귀신 됐네. 다음날 아침 강도현은 깨어났다. 숨은 쉬었다. 심장도 뛰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는 이름 대신 문구 하나만 떴다.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 통신사는 살아있었지만 번호와 이름이 매칭되지 않았다. 은행 앱도 Yo, we're not 마찬가지였다. cutting it today. 로그인 Don't worry. 화면에서 Instead, 이름이 지워졌다. listen 남은 carefully. 건 계좌번호뿐이었다. Today, 계좌주 unknown. you are mine. 도현은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반사된 유리수로 눈빛이 달랐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공허였다. 문득 귀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날까 동전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순간 거울 속 입이 먼저 움직였다. 형, 이제부터 형이 회수자야. 3개월 뒤 서울의 어느 허름한 모텔 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다. 중고차 상담 가능한가요? 통화 연결음이 길었다. 그런데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다. 네, 가능해요. 그 남자는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잠시 정적 그리고 대답 강도현입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에 뜬 통화 표시가 깜빡였다. 안넌 발신 중.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소리였다. 그날 밤 모텔 CCTV에는 이상한 노이즈가 찍혔다. 전화기 위에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쪽 면에는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Don't. 사람들은 말한다. 돈은 인간의 피와 같다. 없으면 죽고 많으면 썩는다. 하지만 강도현은 알았다. 그건 피가 아니라 영혼을 복제하는 장치였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거래를 이어간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조건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상대는 항상 이렇게 묻는다. 그쪽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냥 회수자라고 해요.